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도 참 좋고 조용한 이 시간에 오늘 HBM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HBM보다는 다른 부분,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전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엔비디아는 왕, SK하이닉스는 왕비, 여왕, 삼성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추노인가? 그런데요. D램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왕이면 SK는 여왕이라. 그래 펑허 자산 운용이라고 아마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데 홍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로이터 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그렇게 모집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남기는 그런 펀드들이죠. 이 펀드들이 여러 개 보면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많은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40억 달러, 5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투 펑어 자산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AI 스토리의 왕이라면 하이닉스는 여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엔비디아에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9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TSMC는 23배예요. 근데 TSMC가 HBM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비중이 TSMC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비중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마진율도 높은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SK라든가 삼성전자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영국의 이제 액티브 투자 자산 운용사인 맨그룹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HBM뿐만 아니라 DRAM 등 일반 메모리 반도체 업황 계산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국내 대학 사정입니다. 국내 대학의 AI 장비를 돌릴 전기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구하지를 못해서 그냥 게임용 이런 가속기를 가지고 지금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AI 개발에 148년 걸린다는 거죠. 자, 이 글을 한번 보시자고요. AI 칩 살 돈이 없어서 구형 게임 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어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면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또 이런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이러야 되는 우리 연구소, 대학에서는 AI 반도체를 가속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H100은 대당 5,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에 정말 연구비를 얼마나 넣어줄 거냐고요. 정부에서는 R&D 비용까지 그냥 확 깎아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 게임용 GPU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라와 같은 이런 걸 서비스를 하려면 184년 걸린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고가의 GPU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그걸 구하지 못해서 게임용 GPU로 연구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대의 한 교수는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이 나와도 빅테크가 싹쓸이하고 나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건 6개월 뒤에요. 정말 일론 머스크도 이 GPU를 구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제가 방송을 보냈던 것처럼, 어,
일론 머스크도 H100을 10만 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싹쓸이하고 나서 우리 그 대학의 연구기관들한테 차례가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전력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수들이 직접 그 GPU를 구동시킬 만한 여유가 있는 건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건 또 서울대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심의로 인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연구 장비를 석 달 넘게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GPU 하나에 5,500만 원이라 그럼 이걸 뭐 그냥 10배를 하면 5억 6억인데 심의를 하다 보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연구의 그 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투자사들이 GPU 사재기에 나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미국에서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이 뭘 얘기하냐면,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그 GPU를, AI GPU를 사기가 어려운 그런 스타트업을 상대로 해서 GPU를 먼저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먼저 사서 그거를 렌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죠. 틈새 시장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스타트업이 이 가격 높은 이 GPU를 구매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제때제때 못하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이 GPU를 사서 그냥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이런, 만일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다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그거를 렌탈 해가지고 쓰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엔비디아가 AI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하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구글,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쿠다가 아주 범접이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제 출고 예정인 엔비디아의 블랙홀이 나오면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집중력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에 벌써 고객이 다 준 거예요. 오라클이라든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이미 고객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이번 달부터 출고가 되면 벌써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기관들, 대학들이 더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싶어도 AI 가속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매출 총이익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1분기 기준으로 78.4%, 한 개를 예를 주고 10,000원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7,840원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진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진율이 50 내지 60%라 그러니까, 삼성이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HBM3E를 납품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이 쓰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AI 투자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대부분 엔비디아로 귀속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가져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산업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이런 과실을 누릴 기업은 엔비디아와 빅테크, 일부 반도체 우리나라 SK,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TSMC의 이제 패키징,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개화되고 넓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올라탈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동맹을, 엘리안스, 이게 만들어져 봤어요. 4세대 HBM 4죠. 이 개발을 위해서 OIP 3D 패브릭 얼리안스를 그냥 동맹을 결성을 해버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인원을, 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죠. 경력자를 모집을 하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쪽에 인재를 빼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D 패브릭, 이게 이제 3D 패키징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이제 동맹을 결성을 했는데 EDA, 그러니까 그 설계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IP,
DCN 여기 나오죠. 디자인 센터. 그 다음에 VCA 있죠. VCA 밸류체인. 그 다음에 메모리, OSD 이건 후공정, 서브스트레이트, 테스팅 이렇게 각 분야로 해서 알리안스 그냥 동맹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올라타고 우리나라의 소부장들이 몇 개가 지금 여기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대기업인 SK 하이닉스는 TSMC와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전시회에서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세대 HBM인 HBM4 내년에 나올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마 12단이 나오다가 16단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엔비디아에 납품할 건데 TSMC,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동맹을 결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HBM3나 HBM3E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니까 동맹을 깨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벌써 TSMC하고 수년간 협력을 했고 HBM4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D 이렇게 지금 동맹을 했는데 그것입니다. Chip on, Wafer on, Substrate. 지금 이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여기에 패키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TSMC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올린 거지만 삼성전자가 그럼 HBM을 잘 못한다고 해서 끝이냐? 그건 아니죠. 저전력 반도체 LPDDR5X, GDDR7, 그 다음에 DDR5 ESS 이 성장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GPU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AI 슈퍼칩 GB200이 곧 이제 이달에 출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D램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HBM도 당연히 D램이죠. 당연히 D램입니다. D램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HBM을 잘 만들거든요. 제가 아침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속기를 만드는데 HBM이 아마 주요 부품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DDR5, 그 다음에 LPDDR5X, 그 삼성이 잘하죠. 그 다음에 GD, 이거 그래픽 D램이거든요. 그리고 GDDR7도 이렇게 잘 만들고, 삼성이 다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분기에 HBM을 팔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못 올렸지만은 엔비디아가 가속기를 많이 팔니까 DDR이라든가 LPDDR인가 GDDR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린 겁니다. 그리고 요 GPU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 여기에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CPU가 여기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LPDDR5X 삼성이 최근에 이게 다 출시를 한 거거든요. 삼성이 요런 것들 다 잘 만들잖아요. 이걸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노근창 현대차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삼성이 HBM 때문에 엄청난 노이즈, 온갖 잡음들이 다 있죠. 루머들이 엄하게 맞죠. 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언제 납품한다, 이런 것들 노이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이즈. 완전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올해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지 엔비디아의 퀄 통과를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도 10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만약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심지어 내년이 됐든 삼성전자가 HBM3E를 만일 납품이 된다면 이 플러스 알파는 얼마나 될까요? 계속 지금 이 가속기가 잘 팔리면 이런 세 가지 종류에다가 ESS까지 한다면은 삼성의 확장력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틀림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HBM만 이렇게 그냥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D램들,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지 크게 보면. 그래서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전략으로 생산성 경쟁에 집중했던 한국 메모리,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물량 깡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품종 몇 가지 뭐 DDR3, DDR4, DDR5 같은 경우를 스펙을 딱 정해서 소량으로 그냥 1분기에 5억 8천 개를 생산하고 2분기에는 더 많이 생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메모리 업계가 달라진 게임 법칙.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그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 반도체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하고 2019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제 삼성한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뒤로 기술 개발해. 2019년이 무슨 해였어요? 삼성전자가 김기남 부회장이 HBM 연구팀을 해체한 해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밑에 여기를 보면 이제 D램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D램 타임라인이라고 그 D램 생산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삼성이 이렇게 보면은 다 업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뭐 업계 최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2019년까지예요. 2019년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실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SK하이닉 쪽에 보면 세계 최초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다 밀렸던 거죠. 다 밀렸는데 이때부터 SK하이닉스가 칼을 갈은 거죠. 이때부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21년 그 다음에 23년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마치 1B가 이제 12나노죠. 12나노를 SK나 삼성이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지금 HBM을 만드는데 삼성은 1A 14나노를 하고 있거든요. 14나노로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1B로 하거든요. 12나노로.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반도체라는 거는 발열이 제일 주범이에요.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열과 전기 소모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천재 엔지니어들은 모두 D램 개발팀에 가야 한다 하는 불문율이 있었고 D램 개발과 설계에 이끄는 팀장들은 천재 중에 천재만 안 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D램에다가 굉장한 노력을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삼성 DS 부분의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분의 대표로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년 동안 연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게 2019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고위 관계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 공장이 10나노급에 진입하면서 칩 설계와 생산 복잡도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경영진이 차세대 기술 확보에 안일한 점이 있었다. 시인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 못했다는 건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특히나 이제 21년부터 삼성전자가 D램 생산의 EUV를 적용을 했는데 업계 처음인데 이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D램 기술의 우위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HBM4를 개발을 하려면 D램이 아마 1C 나노로 가야 되는데 1C 나노는 아직까지 업계에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EUV 노광장비입니다. ASML에서 독점적으로 만드는데 대당 한 2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몇 대나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삼성전자는 뭐 한 40에서 50대 정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고덕의 평택 캠퍼스 P3에 마지막 팹에서 EUV가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그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듣기로는 12대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덕에도 P2 앞에 있는 EUV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도 EUV가 들어가고 여기 고덕에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요. 아마 한 20, 30대 정도는 고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UV 노광 장비를 통해서 D램을 생산할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런 선단 공정에 수율 높은 그런 D램을 생산을 해야지만 HBM4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이닉스 2천 공장에 EUV를 6에서 7등 정도 들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D램을 생산을 들어갔겠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HBM을 만들기 위한 D램 생산에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한 D램 생산량의 절반 정도로 그 10나노급으로 지금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 10나노의 4세대는 1A를 말하는 거거든요. 14나노를 얘기하고 5세대는 1B, 1베타. 그러니까 요게 12나노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1C, 그 다음에 10나노급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에 HBM4에는 1C 나노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일반 D램 제품군에서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걸쳐서 바싹 추격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포항공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지만 D램 사업 분야에서 1위를 지키며 축적해온 삼성전자의 노하우와 기술 경쟁력을 무시하기는 힘들 거란 얘기죠. 업계 대부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절대로 그냥 넘어지진 않을 거죠. 그리고 향후 D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D램 생산 양산에 도입된 EUV 공정이 좌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벌써 EUV를 들여다가 3나노도 만들고 D램도 만들고 노하우가 쌓여 있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조금 노하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BM4가 이제 내년에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HBM3E 12단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생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생산에 들어갔다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SK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조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그 연구원도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에다 비중을 많이 두는 바람에 D램에다 투자를 조금 소홀했다는 거.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술력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역시 D램 라인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HBM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평택 캠퍼스 4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가 4기의 페이지 1입니다. 페이지 1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것처럼 임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장비도 상당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만간 가동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페이지 3입니다. 페이지 3는 제가 유튜브에 알렸던 것처럼 6월 17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또 삼성 중공업하고 이렇게 벌써 계약이 됐고 삼성물산도 계약이 됐거든요. 이제 관건은 이 부분이죠. 페이지 2. 여기 페이지 2는 파운드리를 하다 2월 말에 셧다운 시켰거든요. 저기는 이제 파운드리를 안 하고 제가 삼성 관계자한테 직접 듣기로는 이거를 이제 요 페이지 1은 메인 펍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칸을 2개, 3개 나눠 가지고 용도가 다 정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가는 건 아마 페이지 4인데 이거는 아마 올해 안에 시작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위에 이렇게 좀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여기가 이제 공조기예요. 배기 시설인데 스크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윗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 1이 돌아가려면 변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154 변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린동 폐수 처리장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여기는 이제 P3 그린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공급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틸리티, CT동 이런 것들은 요 뒤에 있습니다. 요 뒤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마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HBM이라는 그 단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복합돼서 들어가는 D램도 삼성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D램으로만 가지고도
3분기,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거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삼성전자가 뭐 지금 다른 뭐 헤지펀드에서 엔비디아는 왕이고 SK는 여왕이고 그러면 삼성은 뭐냐고요? 추노인가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D램 없이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못하고 있지만은 그 외 D램이라든가 ESSD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완성품이 못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삼성이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이제 HBM이 출고가 돼서 납품이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는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상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이 평택 캠퍼스의 P4와 P5는 아마 7월 중으로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8, 9월을 기대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은 고독 달팽이가 삼성전자의 HBM 그 외 D램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